네, 뭐 먹고 사나 뭐 하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시간 오늘 뭐 사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엔 늘 일타 수강생 모두로요. 우리 박진아 아나운서가 제 곁에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주인공을 직접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함께할 첫 시간 첫 번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자 전문가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대표님 모시고 금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네,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앞에 그냥 아예 실제 골드바를 지금 갖다 놓으셨는데 이거 진짜예요? 아, 그럼요. 이거 진짜죠. 얘는 어. 1kg짜리 골드바인데요. 만져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 가격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오. 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를 감안했을 때 1kg에 1억 6천 정도. 네. 네, 좀 다시 보입니다. 박진아 선수 눈이 지금 금처럼 좀 반짝이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와, 네. 정말 실물로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관심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주변에 금 사라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부터도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 올해도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25% 정도. 한때는 올 초에 이제 뭐 한돈에 70만 원 육박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만큼 뭐 많은 분들께서 금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에 금값이 한 돈에 70만 원을 호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열풍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금 가격이 한때 국제 시세 기준으로는 3,500불을 찍고 이제 관세 이슈나 그다음에 전쟁이 좀 완화됨에 따라서 예. 3,000불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트럼프의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금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월이 되면 이제 또 관세 유예가 끝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돌잔치에서 이렇게 금을 보기 어렵다고요. 네, 금값이 한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예. 한 돈에 한 5만 원 정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돌반지를 뭐 돌잔치 때 선물한다고 했을 때 네. 한 5만 원 정도를 낸다.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경조사비처럼 여겨지는 수준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 한 돈에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합니다. 아, 돌반지 하나 선물하려고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그래서 돌반지보단 그냥 현금으로 많이 하거나 혹은 돌반지를 하더라도 반돈 1g, 심지어는 0.5g의 어. 돌반지를 선물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막 기기 시작한 이 곧 돌을 앞둔 딸이 또 집에 있어가지고 좀 서운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는 좀 서둘러 알아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올 초에 이제 또 금의 품귀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그 시기인데 또 이제 금에 관세가 붙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일부 사이트는 마비가 될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고 또 여기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비쌌는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더 비쌌어요. 이게 나중에는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밑에가 이제 삼면이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금이 안 나와요. 네. 예,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뭔가 원래 자산이 좀 이렇게 각광받을 때 다 같이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네.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이 없으니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조그만한 공급에 그 수요가 감당이 안 돼서 네. 금 가격이 우리나라만 비싼 그런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네. 1년에도 보통 유의미한 김치 프리미엄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줄어들고 이러면 네.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금값이 더 싼 상황도 발생하는데 네네. 최근에는 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싸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시기에는 외국에 나가서 금을 사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게 조금 더 저렴하게 좀 투자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제 관세를 내야 되는 문제도 있기도 하고 네네. 원래 해외에서 금을 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 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금이 너무 비싼 그런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굳이 해외에서 사오기보다는 금 선물 ETF 같은 걸 활용하는 어.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투자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좀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금에 대한 관심도 높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는 한 돈에 뭐 3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하셨는데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한 돈에 지금 5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지금 대여섯 배가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일단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금이라는 자산이 거의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가격 데이터가 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는 뭐 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공통된 특징 하나는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만큼 결국에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이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이스라엘 이런 전쟁,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강해지는 시기일수록 예. 화폐에 대한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을 찾는데 달러와 금, 그중에서 달러는 너무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각국의 네. 중앙은행들도 금으로 이렇게 자산을 변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즉, 금 가격이라는 건 아주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적어도 300만 원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달러 보유고는 좀 줄이고 이제 금의 어떤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역사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이제 위기 속에서 또 반짝반짝 빛나는 게 금이라고 안전자산을 찾는 어떤 심리가 항상 있어 왔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뭐 통상 여파라든지 또 이제 중동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과 저희가 좀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이제 달러의 가치가 정말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라크라던가 예. 이란, 뭐 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는 뭐 중국 이런 국가들까지 하더라도 미국과 적대국에 있는 국가들한테 미국은 스위프트 제재, 뭐 혹은 달러 자산을 동결하거나 심지어 압류하는 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이 달러라는 자산이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맞느냐 이것에 이제 큰 금이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부터 적대국한테만 어떤 공격성을 띄었던 게 이젠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일으킨다던가 혹은 그러니까요. 국방비 지출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강한 압박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달러가 뭐 안전자산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냐 아니면 좀 더 떨어지냐 이런 패러다임에서 얼마나 더 빨리 떨어지냐 아니면 조금 덜 빨리 떨어지냐 이런 네.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금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르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금테크에 관심이 생긴 사람들이라면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떨어질 때가 있다면 그때 사야 되는 건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추세성이 길고 분명한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금은 공급이 막 갑자기 많이 늘릴 수도 없고 많이 줄일 수도 없는 자산이다 보니까 네. 공급이 늘 때도 계속 늘고 이제 줄 때도 계속 줄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 VCR에서 나왔다시피 금의 채굴량이 남은 게 거의 얼마 없습니다. 네. 매장량이 남은 게 한 6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1년에 한 3천 톤 캐거든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년이면 이제 금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이 다 고갈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굴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채굴 비용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금 가격은 사실 오르는 시기 때 그래서 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워낙에 한정된 자원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재활용해서 순환되는 그런 금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스크랩 공급이라고 해서 뭐 폐가전제품이라던가 그런 반도체에서 금을 채굴해서 쓰기는 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도 신규로 나오는 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네. 이와 반대로 이제 공급에 제한적인 특성이 있어서 앞으로 금 가격에는 정말 상방인 어떤 네. 그런 잠재적 그 포텐셜들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또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또 매장돼 있는 금에는 또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좀 장기적으로는 금값이 우상향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역사적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자꾸 전도유망한 금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는데 언제 떨어지고 언제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말 그대로 이제 투자하겠다면 뭐 금은방 가가지고 그만 돈 주세요 하면 되는 건지 이런 뭐 실물 거래 말고 다른 방법도 요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실물을 사러 가는 것도 귀찮고 사면 또 어디다 보관해야 되나 이런 네. 걱정들이 많다 보니까
실물이 아닌 금융자산의 형태로 금을 투자하는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ETF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펀드 상품인데요. 성장지수 펀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어플로 이런 ETF나 ETN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장점은 수수료가 한 0.7% 정도로 꽤 저렴하다는 겁니다. 네네네. 뭐 이와 이제 비슷한 그런 금융 상품 중에 금통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얘 같은 경우에 살 때 팔 때 1%씩 해서 한 2%인 수수료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ETF가 더 저렴하니까 수수료 면에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건 나중에 팔 때 수익의 15.4%를 세금을 내야 된다. 네. 네, 이런 배당소득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랑 이제 또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는 KRX 금시장이라고 있습니다. KRX. 네, 이제 국가에서 금 시장을 좀 더 양성화시키고자 해서 만든 시장인데 네.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우리가 주식 어플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0.3% 수준으로 오. ETF보다도 더 저렴하고 더 저렴하네요. 네, 여기에 더불어 이제 나중에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ETF보다 그런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이 KRX 금시장은 실물을 기반으로 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2월에 김치 프리미엄 같은 상황이 나타날 때는 네네네. 유독 우리나라만 더 비싼 그런 시기에 더 비싸게 금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 잘 살피시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있을 땐 ETF를 활용하시고 없을 땐 KRX를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같은 시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금값보다는 지금 우리의 금값이 조금 더 저렴한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지금 KRX를 이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이 ETF 같은 경우는 또 투자 금액이 지금 역대 최고로 뭐 매입이 들어오고 있다,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주목해서 투자해 보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ETF와 KRX 금시장을 지금의 상황에 대입할 때 확실히 KRX 금시장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기본적으로 국제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납니다. 꽤 유의미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그냥 국제 시세에 맞는 시세에 사기만 해도 나중에 수요가 조금 몰릴 때 금값이 오른 거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니까 KRX 금시장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금을 신규 매입하는 것보다는 중고로 매입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요.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개인 간의 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 실물 구매를 하면 이게 부가가치세도 붙고 또 수수료도 붙기 때문에 개인 간의 금 거래를 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금은 현금화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사기나 또 탈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이 사이트에서는 100만 원 미만으로 활용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계정마다 좀 신뢰도를 평가해 보는 그런 지표도 있는데 이 계정을 잘못 사용해서 네. 뭔가 신뢰도가 높은 계정을 이용해서 사기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신발이나 옷 같은 것만 중고 거래로 사고 팔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말씀한 대로 우려가 없는 건 또 아니죠. 이게 아무튼 사기에 관한 가능성. 이게 또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가 대동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작정하고 사기를 치겠다고 들면 저희가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꽤 다양한 게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네오디움 자석 같은 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석이 있어요? 네, 이제 금을 가짜로 만들 때 철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탁 붙으니까 네. 대보고 붙나 안 붙나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첫 번째고요. 오. 두 번째는 이제 금을 굴이나 뭐 은이나 뭐 네. 이제 텅스텐 이런 걸로 만들면 안 붙어요. 자석에. 네네.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건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면 되게 티가 많이 납니다. 육안으로 보면 저희가 알 어떻게 수가 있어요? 알죠?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같은 무게더라도 금은 밀도가 상당히 높은 원소거든요. 되게 무거운 원소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금보다 조금 저렴한 이제 은으로 금과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도 거의 한 1.6배 내지는 거의 2배 정도 크기의 이제 차이가 나타나요. 네. 사실 금이라고 해서 내가 한 10돈짜리를 사러 갔다라고 하면 이제 금을 처음 보는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몇 번 보다 보면
티가 너무 많이 나요. 뭐 납으로 만들면 거의 3배까지도 부피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너무 이 무게에 비해서 좀 두꺼워 보인다라든가 이렇게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좋고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실한 데서 사거나 아니면 이제 종로에 가면은 그런 감정원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한 1,000원, 2,000원이면 한 5분도 안 돼서 금방 감정이 끝나거든요. 요즘은. 네네네. 네, 그렇게 감정원을 이용해서 감정을 하고 그리고 거래를 하시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거래를 하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육안으로 보면 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금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또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은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도 꾸준히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은 가격이 역사적으로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갔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뜨거운 금보다는 이제 은이 좀 그래도 좀 잠잠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은이 되게 많이 오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그래요? 있어요. 네. 왜 그런 거 하면 은은 이제 금과 함께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난 100년의 금 가격과 은 가격 차트를 겹쳐서 보면 금이 오를 때 은도 따라서 같이 그러니까요.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은은 금이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예, 항상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오르는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역사성을 보고 지금 금 가격과 은 가격을 보면 금이랑 은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역사적으로는 금과 은의 가격 차이가 한 15배 정도가 났는데 네. 지금은 거의 90배가 나요. 거의 6배 차이네요. 네,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생각할 땐 요즘 금값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 은이 너무 싸다. 차라리 은을 사야겠다라는 수요가 몰리면서 좀 저평가된 은으로 수요가 이제 옮겨 타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골드바에 주목하는 만큼 이 실버바를 사는 게 좋을 건지 궁금한데요. 실물 은을 사는 실물 방법들. 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버바를 많이 사요. 오. 왜냐하면 이 은이라는 자산 자체가 오를 때 금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좀 저평가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은 산업재로서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전체 수요에서 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는데 네. 요즘에 엔비디아 되게 핫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반도체, 뭐 AI 이런 쪽에서 은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은에 대한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네. 근데 금과 함께 채굴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 때문에 은에 대한 그런 잠재적 포텐셜이 되게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투자 얘기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금은 투자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한마디만 좀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화폐가 더 많이 풀리고 이제 좀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체감 물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럴 때일수록 내가 화폐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이런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빨리 누구보다 빨리 이렇게 네. 이동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대표님 모시고 금 투자 관련해서 유익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